요새 일도 바빠서 피곤해 죽겠는데 에이, 준비물 같은 건 그냥 잠깐 나가서 사오면 되지. 에휴, 그나저나 준비물이 뭐라고 했더라? 아이고, 많기도 하네. 아, 맞다. 여러분 간만이에요? 저 민서 아빠예요. 혹시 보고 싶은 안전수칙 주제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민서랑 우리 식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문구점은 다양한 학용품과 준비물을 판매하고 있으며 간단한 간식거리와 장난감도 팔고 있습니다. 다만 다칠 수 있는 물건일 경우 보호자가 없으면 판매가 제한되므로 이 점 참고해 주십시오. 어디까지나 문구점인 만큼 값이 나가는 고급진 물건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만약 진열대에 값이 나갈 것 같은 고급진 물건이 놓여 있다면 분실품이므로 건드리지 마십시오. 물건을 살 때 이름이 적혀 있거나 알 수 없는 이라고 적혀 있다면 절대로 구매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구매 후 이를 발견하셨다면 하루가 지나기 전 다시 환불 요청을 해주십시오. 우리 문구점에는 포켓몬빵을 팔지 않습니다. 만약 발견할 경우 문구점 주인에게 말해주십시오. 만약 사신다면 그땐 저희도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포켓몬빵 중 미식노의 검은 머핀을 보신다면 보신 분이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빠르게 그것을 구매하신 후 그것을 인적이 드문 곳에 버려주십시오. 별사탕이나 젤리 쫀득이 같은 여러 불량식품을 판매합니다. 불량식품이라고는 하지만 최소한 그것들은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초록색 풀잎 같은 것으로 감싸진 진흙과자, 즉 토과는 팔진 않습니다. 인간은 흙에서 태어났으나 흙은 먹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 토과는 쿠키처럼 보일 테지만 이 식품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불량품입니다. 저희 문구점에서 물건을 절도한 것이 적발될 시 선처는 일절 없음을 밝힙니다. 어린 마음에 하나쯤 훔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가 용서해도 그들은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4번 항목은 거짓입니다. 저희 문구점에도 현재 포켓몬빵을 판매하고 있으며 많은 학생들이 사고 있습니다. 4번 항목을 보셨다면 문구점 주인분께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공책이나 종합장 등 종이류를 구매할 시 문구점 내에 있는 볼펜 혹은 네임펜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표지에 이름을 써주십시오. 이름이 있는 물건에는 그들이 깃들 수 없습니다. 문구점에서 파는 껌 등 쩝쩝거리는 소리가 나는 음식류들은 가급적 문구점 안에선 드시지 말아 주십시오. 씹을 때 나는 작은 소리는 그것들의 화를 돋구기 충분합니다. 중성적인 목소리가 여러분을 부르는 것 같다면 문구점 밖에 배회하는 남성에게 너무 덥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는 여러분에게 적당한 조치를 취해 줄 것입니다. 문구점 내에는 오랫동안 팔리지 않는 물건들이 다수 쌓여 있으나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주인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오래된 물건들을 함부로 헤집는 건 위험한 행동입니다. 물건을 구매 후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하거나 악몽을 꾼다면 물건을 들고 찾아와 주십시오. 적절한 조치를 취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물건들은 그것들이 깃들어 있기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십시오. 흰색 가루가 들어간 의문의 병을 발견하셨다면 먹지 말고 먼저 냄새를 맡아 주십시오. 만약 아몬드 냄새가 난다면 말씀해 주시고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말아 주십시오. 예전에 이 수칙을 무시하고 가루를 먹었던 학생은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사비연필은 재고를 많이 두지는 않습니다. 사비연필은 미술용 연필로서 필기에 적합한 B와 2B 연필을 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 손님이 사비연필을 그것도 몇 묶음씩 사가는 것을 목격하셨다면 최대한 자리를 피해 주십시오. 그들을 여러분과 같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알약 볼펜은 개당 500원입니다. 500원보다 비싸다면 알려주십시오. 단지 잘못 진열해 놓은 상품일 뿐입니다. 오락기 중 라이트라는 게임은 없습니다. 이 게임은 과거 게임을 한 아이들이 환각, 환청 등을 겪었고 그 후 바로 폐기 처분했습니다. 1990년대에 팔 것만 같은 다마고치나 이미 단종된 지 한참 지났고 누군가 포장을 뜯은 것 같은 식품 및 상품이 있다면 구매하지 마십시오. 쓰다만 오래된 물건에는 그들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법입니다. 문구점에 20분 이상 있지 마십시오. 20분이 지난다면 그들은 더 이상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을 허락하지 못할 것이며 불청객을 내쫓기 위해 그 어떤 짓이든 할 것입니다. 본드 풍선을 발견하셨다면 쓰레기통에 버려주십시오. 본드 풍선은 약 6년 전부터 한국 문구점에서 판매가 금지된 상품이며 사용 시 어지러움과 구토, 심하면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실내화 및 삼섬 슬리퍼는 사이즈별로 있습니다. 다만 사람의 발 사이즈라고 생각하기엔 터무니없이 크거나 작은 실내화 혹은 슬리퍼를 목격한다면 한쪽 눈을 가리고 문구점 밖으로 나가 주십시오. 학교 인근의 문구점이 저희 한 곳밖에 없는 것은 이상한 점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 주변 문방구에 잔재가 남아있으며 절대 들어가지도 관심을 주지도 마십시오. 가여운 이어 문구점 이용 중 두통이 느껴진다면 입구 옆에 비치된 드림캐쳐를 하나 구매해 주십시오. 돈이 없다면 외상도 가능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반드시 손에 꼭 쥐고 곧장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도자기 공방 내에는 구독차와 좋아요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공방 이용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당 3,000원을 받고 있으며 도자기의 크기마다 추가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요금은 이용 전 직원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만일 저고리를 입은 여성이 사발을 만드는 장면을 보시면 안을 확인해 주십시오. 혹시 그 안에 갈색 자국이 있다면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어째 10만 대군으로 오랑캐들을 쓸어버리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그 여성은 그 말을 듣고 환히 웃으며 사라질 것입니다. 먼 옛날 고려시대 때 한 귀족이 오랑캐들의 습격을 받아 대대로 아끼던 사발을 빼앗긴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공방에서는 항상 질 좋은 흙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흙에서 비린내가 난다면 직원에게 알려주십시오. 때때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흙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저희 공방에는 도우미 직원이 있습니다. 만약 직원 앞치마에 검붉은 무언가가 말라 비틀어져 있다면 30m 정도 떨어져 두 귀와 눈을 막고 무언가의 인기척이 느껴지면 그때 일어나십시오. 공방에는 여러분들이 만들고 난 뒤에 유약을 바르고 초벌을 하기 위한 가마가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니 공방 내부에서는 항시 조심해 주십시오.
유약에 납이 들어가 있는지는 아는지 불안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공방에서는 납과 같은 유해한 물질이 들어가 있는 유약은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조금 특별할 뿐입니다. 도자기는 뜨거운 불에 달구고 식히는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도자기 공방에서 보고 만질 수 있는 도자기는 전부 다 식은 도자기입니다. 하지만 도자기를 만지기 전 도자기 주변의 공간이 정상적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1000도가 넘는 도자기 주변의 공간은 엄청 일렁거리며 이것을 만진다면 순식간에 불이 붙을 것입니다. 큰 통창문이 있습니다. 이용객분들의 집중과 안정, 휴식, 내부 공간의 환기를 위해 만들어 두었습니다만 가끔 우리를 탐하는 것들이 들여다볼 때도 있습니다. 검은 암막 커튼이 쳐진 날 방문하신 고객분들께서는 커튼을 들춰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자기를 만들기 위한 물레가 여러 개 배치되어 있습니다. 만약 물레를 사용하여 도자기를 만들던 중 물레에서 무언가 긁히는 듯한 쇳소리가 난다면 잠시 중단해 주시고 직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방에 있는 물레는 고장 시 바로 새 것으로 교체를 하며 그런 소리는 물레에서 날 수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폐기되는 도자기 중 일부 온전한 형태의 도자기는 원하시는 분 한정으로 드리긴 하지만 폐기되는 건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방에서는 붉은색 염료를 사용하여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만약 하얀색 소복을 입은 여인이 붉은색 염료로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그 즉시 직원에게 알려주시고 공방에서 나가주십시오. 그날 공방에 지불한 모든 금액은 환불될 것입니다. 도자기에 사람 이름을 새기지 마십시오. 사람 이름이 새긴 도자기가 가마에 들어갈 시 그 뒤에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저희 공방에서 전시하는 도자기 중 무지개색 도자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도자기를 발견하셨다면 최대한 멀리 떨어지십시오. 그들이 사람을 이끄는 방법 중 하나는 다채로움으로 시선을 집중시켜 홀리는 것입니다. 저희 공방에는 도자기의 분실을 막기 위해 항상 만든 사람의 이름이나 별명 등을 새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내용이나 이 항목을 제외한 이름이 언급되는 수칙이 있다면 무시하십시오. 도자기를 만드는 도중 무언가에 끌리는 느낌이 든다면 그 즉시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십시오. 그리고 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잠에 들지 마십시오. 작업이 끝나면 되도록 빨리 직원에게 인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가마에서 완성된 도자기가 폐기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도자기가 큰 경우에는 어린 아이들이 손이나 발을 넣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도자기에 신체를 넣으려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도자기 안에 있는 존재는 자신을 위한 먹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공방 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때 안테나 상태가 매우 나쁘다면 장소를 이동해 주십시오. 저희 공방에서 수신 환경이 원활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전자기기의 전파 방해를 하곤 합니다. 만약 도자기를 만드는 중 옆 사람 혹은 전시되어 있는 것들 중에 칼이 있다면 주변 강사님께 이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과거의 도자기 반죽으로 만든 칼로 주변 일대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십장생이 거꾸로 그려진 도자기를 보신다면 서둘러 구매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에게 소중한 무언가를 선물할 것입니다.
도자기는 여러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쓰레기를 버려두는 용도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본인이 만든 것을 본인이 비하하는 느낌도 없잖아 있으나 본인들의 공간에서 만들어진 물품을 막 사용하는 것은 그들도 원치 않습니다. 사용된 반죽은 재사용되지 않습니다. 만든 사람의 정성은 좋은 먹이가 되어 공방 운영에 이용됩니다. 나가실 때 손을 아주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조금의 흙도 묻어서는 안 됩니다. 옷에 묻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되도록 빨리 세탁소에 맡겨 주십시오. 만약 위 수칙 중 하나라도 어긴 것 같은 느낌이 드신다면 소나무 아래에 작은 공방으로 가십시오. 그곳에서 흰 수염을 기른 노인을 찾아주십시오. 그는 도자기에 관한 문제라면 여러분께 최소한의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보, 요즘 날씨도 많이 풀리고 날도 좋은데 민서 데리고 간만에 동물농장이나 다녀올까? 올겨울에 한 번도 안 갔다 왔잖아. 아니, 뭐 딱히 준비할 건 없고 내가 예약해둘게. 민서랑 준비하고 있어. 저희 동물농장은 주말만 운영하고 있으며 평일에는 저희 직원들이 동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관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요금을 지불하시고 관리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동물농장은 예약제로만 운영되고 있사오니 저희 홈페이지 혹은 어플을 사용하여 방문 전 미리 예약을 해주십시오. 저희 동물농장에는 빨간 눈의 토끼는 없습니다. 모종의 사고가 발생한 작년부터 농장에서 사육을 중단하였습니다. 토끼우리 역시 철거되었습니다. 만약 빨간 눈의 토끼를 본다면 우리 안의 토끼와 눈을 마주치지 마십시오. 동물농장 이용권은 팔찌 형태로 입장시 직원에게 이용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카드 형태의 이용권은 없습니다. 1년에 4번 카드 형태의 이용권이 발견되어 알려드립니다. 습득시 고객센터에 전달 부탁드립니다. 이곳에는 7마리의 말이 있습니다. 다만 그중 뿔이 달린 백마가 있다면 서둘러 도망치십시오. 수많은 전설 속에서 유니콘은 신비롭게 묘사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사의 자질이 없으며 유니콘은 그러한 자들을 매우 싫어합니다. 저희 동물농장의 야외에서 종류와 상관없이 알비노 동물을 발견하신 분은 직원에게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동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알비노 동물은 주간에 더욱이 야외에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알비노가 아닌 다른 무언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장 안에서는 목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동물의 목에 목줄이 걸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면 재빨리 목줄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사람에게 목줄이 채워져 있고 그 사람이 유독 사나워 보인다면 멀리 떨어지십시오. 가까이 간 사람들도 같은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저희 동물농장에서는 동물들에게 먹이를 줄 수 있습니다. 각 동물에게 줄 수 있는 먹이는 매점 내에서 구매 가능하며 매점에서 판매하는 먹이만 줄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준비해온 음식을 절대로 먹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단지 동물들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저희 동물농장에는 아직 여러분과 만나기에는 이른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들은 특별한 곳에서 사육되고 훈련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곳에 들어오신다면 반드시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엇이건 두 발로 걷는 것은 적입니다. 동물농장 내 유전자 변형된 거미는 없으며 거미에게 물려
신체에 이상 징후가 나타난 사례는 없습니다. 거미 혹은 동물에게 물리거나 상처를 입으셨다면 바로 의료실로 와주십시오. 만약 동물 표지판을 살펴보던 중 표지판에 금빛 얼룩무늬 호랑이라는 동물의 내용이 적혀있는 표지판을 발견하신다면 그 즉시 자리에서 몸을 웅크리고 눈을 감고 두 귀를 막아주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뒤로 넘어지게 한다면 그때 다시 하던 활동을 이어하셔도 좋습니다. 저희와 비슷한 수칙이 어느 동물원에도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물은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더 발달된 고등 생명체의 모습을 따라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그런 행위를 진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약 돌로 된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을 본다면 노란색 명찰의 관리자에게 이를 알리십시오. 그 동물들은 인간을 모방하도록 진화한 동물들이며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아야 합니다. 돼지들이 조금 이상한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처럼 두 발로 걷거나 돼지우리 안에 침대 같은 것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모든 동물들은 평등합니다. 하지만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욱 평등합니다. 저희 농장에서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상하게 동물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사망하는 날이 있습니다. 만약 동물이 사망한 날에 저희 농장을 방문했을 경우 농장을 나가시기 전 소금을 꼭 뿌려주셔야 합니다. 만일 농부가 동물을 도축하고 있는 장면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즉시 아이들과 함께 자리를 떠나십시오. 그것은 동물을 도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보는 동물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많은 동물들이 존재하며 여러분이 보는 그 동물 또한 그중 한 개체일 뿐입니다. 그런 동물의 목에선 간혹 목줄의 흔적이 보일 수 있습니다. 앵무새가 알 수 없는 소리를 흉내낸다면 당장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동물들은 듣는 주파수가 사람하고는 다르며 이건 그들에게서 도망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저희 농장에는 농부 콘셉트를 한 여성은 없습니다. 아이들을 탐하며 인파 속에 숨어든 그들은 끝까지 먹잇감을 찾고 쫓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농부 콘셉트를 한 여성을 본 이용객분들께서는 아이들을 외투 혹은 담요로 감싸주십시오. 동물농장 내 촬영은 허가하지만 플래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의 스트레스 관리 차원이지만 꼭 살아있는 동물의 스트레스만을 위함은 아닙니다. 가끔 동물이 아닌데 동물인 척 하는 생물체가 보일 수 있습니다. 무시해 주십시오. 관심을 가지면 그것은 당신에게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만약 오리 사육장 안에 있는 호수 안에 사람을 닮은 무언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신다면 5초 이내에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려주십시오. 그것은 단지 오리를 잡아먹으려는 무언가일 뿐 관심을 주지 마십시오. 동물들을 만지고 난 후 손을 깨끗하게 닦아주십시오. 위생 문제도 있지만 그들이 여러분을 노리지 못하게 함도 있습니다. 단, 동물들에게 손을 씻었다는 티가 나지 않게 하십시오. 그들은 생각보다 영리하며 이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동물농장에서 나가실 때는 소지품을 꼭 확인하여 주십시오. 이곳에서 물건을 잃어버린다면 최대한 빠르게 찾는 것이 중요하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저희들도 동물들을 처치하기 곤란해집니다. 법원에 입장할 시 소지품 검사를 합니다. 이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을 가려내기 위한 용도이기도 하지만
혹시 모를 존재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니 협조해 주십시오. 법원 내 선서는 필히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위증에 대한 엄격함을 위함이지만 증인을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재판 중엔 필히 정숙해 주십시오. 이곳엔 판사와 검사, 변호사, 원고와 피고, 배심원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장 앞에는 눈을 붕대로 가리고 한 손에는 저울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작은 정의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들어오시기 전 그 여신상을 한 번씩 만져주십시오. 그녀의 가호가 당분간 함께할 것입니다. 최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벼운 판결이 내려졌다 해도 분해하지 마십시오. 죄의 값은 언젠가는 분명히 치르기 마련이고 멀지 않은 미래일 것입니다. 재판 도중 휴대폰 사용은 금지됩니다. 진지하게 임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잘못을 지은 사람들의 죗값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또한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배심원들 중 유난히 어두운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모든 걸 앗아간 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일 뿐입니다. 법원에는 판사가 단독으로 하는 단독 재판, 여럿이서 하는 합의 재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글씨 재판이라는 재판은 없습니다. 피고인이 겁에 질린 채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덜덜 떨고 있다면 잠시 다른 곳을 쳐다보거나 판사 앞에 놓여있는 판결망치를 봐주십시오. 현재 사형 집행은 하지 않습니다. 만약 판사가 미친 듯이 사형 집행에만 고집하는데 주변에서 놀란 듯한 느낌이 없다면 속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정의와 법의 빛이 내려지지 못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자들의 한을 여러분들이 들은 것뿐입니다. 때때로 자주 재판이 휴정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잠시 법원을 나갔다 와 주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없는 동안 재판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이 없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뿐이죠. 가끔 검은 동양풍의 옷을 입고 붉은 눈동자를 지닌 어린 소년이 소리 소문 없이 나타나 재판 과정을 지켜봅니다. 굳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는 그저 자신이 미래에 할 일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재판 기일에 소송 당사자 또는 증인으로 출석 요청을 할 때에는 출석 요구서, 주민등록증, 도장을 안내해야 하지만 머리카락과 손톱이 들은 봉투는 안내한 적도 하지도 않습니다. 증거 채택 요청이 들어올 경우 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재판의 진행과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이곳에는 재판을 방해하거나 간섭하는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말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혼자 자리에 계속 남아있지 말아주십시오. 남아있는다면 여러분의 생전 지은 죄의 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재판장이 성명, 주소,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직업을 확인할 때에는 생년월일부터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느낌이 든다면 재회 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법원 내에서 검사나 변호인이 수신호를 준다면 잠시 법정을 나갔다 와 주십시오. 왜 그리야 되는지는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여러분들이 잠시 비워야 할 시간일 뿐입니다.
아무리 피고인의 죄질이 어떻든 재판 도중 과도하고 큰 소리의 비난은 금지됩니다. 어찌되었든 큰 소리로 입에 차마 담지 못할 말을 피고인에게 내뱉는다면 여러분도 같은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간혹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시는 판사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재판을 진행 중 판사가 증오에 가득 찬 눈빛으로 피고인을 바라본다면 그 판사분을 잠시 밖으로 내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재판 도중 판결 망치에 붉은 무언가가 칠해진 것을 발견하신다면 대법원장에게 자신의 사건 번호와 무슨 죄인지 확인을 해달라 부탁을 해주십시오. 대법원장이 확인 후 다시 재판을 이어갈 것입니다. 재판장에서 나가실 때는 어깨를 털어주십시오. 혹시 모르는 일입니다. 훗날 여러분이 마주할 전층의 저울이 조금은 기울지도 모르니까요. 판결은 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그때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리고 모종의 사건으로 8번 항목은 비워두었습니다. 현주야, 여기 엄청 오래된 시계탑이야. 되게 신기한 것도 많다는데 궁금하지? 그거 미리 알려주면 재미없으니까 빨리 들어가 볼까? 무슨 소리야? 빨리 가서 보자. 자자, 들어갑시다. 이 시계탑은 1860년에 건설되어 현재까지 이 자리에서 시간을 알리고 있습니다. 다음의 수칙들을 잘 지키시어 안전하고 재미있는 구경 되시기 바랍니다. 시계탑 내부에는 위와 아래로 오갈 수 있는 나선 계단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꼭대기층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아래로는 너무 내려가지 마십시오. 너무 아래로 내려가신 분들은 현재까지 실종 상태입니다. 시계탑 내에는 방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중 모래시계들이 여러 개 있는 방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사람의 이름이 적힌 모래시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위칸이 다 내려가 있는 모래시계들이 보인다면 그 모래시계의 주인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의 시간이 끝난 겁니다. 매 정시가 될 때마다 시계탑 꼭대기에서 큰 종소리와 함께 시각을 알립니다. 그때 주위가 잠시 멈춘 느낌이 들어도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운 경험이 될 겁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엔 시계탑 내부 입장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정이 되기 전 나가주십시오. 만약 귓가에서 째깍째깍 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무기력해지거나 피로함이 몰려온다면 시계탑 밖으로 나가 시계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도망가십시오. 시간 속에 숨어있는 미지의 존재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시간을 빼앗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밀치거나 툭툭 친다면 무시하십시오. 너무 거슬린다면 불쾌함을 표출하십시오. 시계탑의 관리인들도 모르는 존재가 시간 속에서 유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계바늘이 느리게 돌거나 아예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장이 아니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시간이 멈췄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시계탑의 꼭대기로 올라가면 합금으로 만들어진 4개의 칼날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과거 불과 물에 힘을 지닌 2명의 전사가 그 칼날들의 시간의 힘을 봉인해 시간의 힘으로 도시를 지배하려던 쌍둥이 형제를 막았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뒤 시간의 힘을 사람이 갖기엔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이곳에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갖고 싶은 욕구가 들 수 있지만 탈취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그곳은 시계탑 내부에서 제일 삼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시계탑 내부에서 자신의 핸드폰에 특정 번호로 전화가 온다면 받아보십시오. 과거나 미래의 누군가가 전화를 건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상대방이 무언가를 경고하는 말을 한다면 따르십시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나 미래의 존재들입니다. 하얀색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만약 말을 건다면 일반 사람처럼 대해 주십시오. 그들은 21세기에 생길 미제의 사건을 막기 위해 먼 미래에서 온 자들입니다. 10번 수칙에 나와 있듯 간혹 특이한 복장의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게 보일 것입니다. 그들과 가까워질 수 있지만 너무 깊게 어울려 지내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사람이 아닌 그들이 이곳에 오래 머무르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간혹 시계탑을 수리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만큼은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시간 속의 그들도 그날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계탑 내부에선 과거나 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배경이 너무 현실 같다면 속히 체험을 중단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여러분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한쪽에선 미래의 자신에게 편지를 쓸 수 있습니다. 그 편지의 장난으로라도 부정적인 내용을 적지 마십시오.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상 시계탑 안전수칙이었습니다. 주위의 풍경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